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9월 12일 날 SK 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서 준비 끝났다, 새 시대를 열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도 준비가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양쪽 다 동일합니다. 준비를 잘 갖춘 것은 SK 하이닉스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콜을 받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공급망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안정성, 이런 것을 무기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신기술로 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죠. 일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마이크론도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코스피가 엄청났습니다. 사상 최대로 3395.254를 기록을 했습니다. 덩달아서 삼성도 52주 신고가를 했죠. 75,400원. SK 하이닉스도 328,500원. 요게 또 애프터 마켓에 있어는 33만원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뭐 불기둥을 그냥 뿜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이제 다음 주에 또 시작되는 주식시장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 양산을 세계 최초로 선언을 했습니다. 대규모 양산을 체계를 갖췄다는 거예요. 양산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양산 체계를 갖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콜을 받기만 하면 그대로 지금 바로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가장 강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자사에 자기의 HBM4가 이전의 HBM3E 12단에 비교했을 때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인 대역폭, 이게 1024개에서 2048개, 이거는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력 효율은 40% 이상 끌어올려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 이게 맞다면은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반려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100을 쓴다 그러면 대부분 한 40 이상이 이 반려를 줄이는 데 쓰는 그런 전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효율을 만약 40% 이상 끌어올렸다 그러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전기를 적게 먹을 수가 있더니 이건 획기적인 거죠. AI 서비스 능력, 성능을 최대 69%까지 높일 수 있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획기적인 기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콜을 그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 MR 모프 방식을 썼습니다. 어드밴스드 MR 모프 방식이죠. 이 패키징 방식이죠. 그래서 MR 모프는 이제 반도체 칩을 지금은 12단이죠. 12단을 쌓고 난 다음에 칩을 하나를 쌓을 때마다 필름, 이게 삼성전자는 NCF 방식을 걸어서 칩 하나를 쌓으면 필름을 하나 쌓고 그 다음에 또 칩을 쌓고 그 다음에 또 필름을 쌓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달라요. 칩을 먼저 쫙 쌓아놓고 그 아주 세밀한 틈에다가 에폭시 그 소재의 수지를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칩이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에폭시 수지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삼성하고 이게 다른 거죠. 삼성은 여기에다가
필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필름을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위에서 뜨거운 다리미 같은 거, 열 압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칩을 먼저 쌓아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에폭시 수지를, 여기 보면 에폭시 이제 밀봉제와 칩을 거기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통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밀봉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수율이 좋고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HBM을 만드는 패키징을 하는 이 DC-본도의 그 장비 중에서 검증이 된 장비는 한미반도체의 DC-본도, 또 SK 하이닉스의 MR 머프 방식밖에는 지금 검증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잘 아는 것처럼 5세대 원비 D램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HBM 동작 속도가 10GBps 이상, 이게 그 제덱에서 했던 표준이 8GBps인데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제덱에서는 최근에 여기서 보면 이 8기가가 이게 표준인데 9GBps 이상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10GBps 이상, 삼성은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방향을 보면 SK 하이닉스는 검증된 안정성, 이게 뭐냐면 HBM3에서부터 HBM3 8단 12단까지 엔비디아의 모든 조건을 다 맞춰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양산성과 신뢰성을 무기로 해서 그동안에 독점적인 그 지위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HBM4의 개발을 담당했던 조주환 부사장,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 모두를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라는 거, TTM을 얘기를 하는 거죠.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 타임 투 마켓,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김주선 사장은 이건 또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구축을 한 공식 발표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다. AI 시대의 기술 난제점을 해결할 핵심 제품이다. 난제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략 효율성입니다. 당사는 AI 시대에 요구하는 최고의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하여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 이 SK 하이닉스가 밀고 있는 그 어떤 표 같은 겁니다. 풀스택 프로바이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MR 머프 방식의 원비 D램을 적용한 이후로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 양산 과정의 리스크, 수율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HBM4의 동작 속도는 10GBps 이상으로 제덱의 정한 표준 속도를 초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사진은 SK 하이닉스가 2009년부터 SK HBM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MR 머프를 적용을 해서 어드밴스드 MR 머프, 그래서 2023년도에는 12단 HBM3E를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인데 이것을 HBM4까지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36GB의 HBM3 12단을 개발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HBM4까지 그냥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HBM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53%, 삼성이 여전히 35%,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12%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는데 조사하는 업체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SK 하이닉스가 62%를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삼성전자가 17%,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21%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하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이 27.3%로 10조 8천
906억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HBM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3분기에도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지금 1분기, 2분기에 고전한 것은 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고객 요구, 성능이라든가 전력 효율을 충족하고 빠른 공급, 타임 투 마켓을 실현한 목표라는 거죠. 이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빨리 가버리면 또 그렇지만은 딱 한 발짝 반 정도 이렇게 앞서서 가는 그런 전략을 SK가 잘 썼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는 신기술을 가지고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현황을 볼까요? HBM4 이제 내부 개발 마무리하고 양산 준비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PP 프로덕션을 넘어가지고 지금 9월 말 정도에 커스터머 샘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샘플이 넘어서 엔비디아에다 줘서 GPU에다가 실장 바로 붙여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말 엔비디아의 커스터머 샘플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한 단계 앞선 원C 디램,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B 디램 5세대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한 세대가 앞서서 원C 디램으로 해서 HBM4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기록 통계적으로 좋은 것이냐 실제 좋은 것이냐는 콜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만일 잘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기술적인 특징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베이스다이 또 한번 알아보죠. 베이스다이는 SK 하이닉스는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하는데 12나노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 4나노로 합니다. 근데 삼성이 4나노 파운드리를 잘하고 수율이 잘 올라오고 또 이렇게 많은 수주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HBM4 이후에서는 베이스다이를 누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다이가 사나이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전자의 입장에서 미세공정 원C 디램하고 4나노의 파운드리를 통해 가지고 안정성보다는 혁신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성공이 된다 그러면 아마 떡상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판도를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하고 중국을 보죠. 마이크론도 6월 달에 고객사 엔비디아죠. HBM4 샘플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이스다이가 파운드리가 아니라 12나노 디램 라인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속도가 8에서 9 기가bps는 되겠지만은 SK나 삼성처럼 10 기가bps 이상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HBM 10나노급 디램, 원C 디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이 CXMT 창신 메모리도 만만치 않아요. 업계하고 우리나라 뭐 기업들하고는 대략 한 2, 3년 정도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한 반도체 장비 업계 관계자는 SK 하이닉스의 HBM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가 삼성을 타겟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SK를 타겟으로 잡아서 SK가 이 HBM을 어떻게 잘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는 안정성과 검증된 기술로서 시장 독보적인 지위를 굳혀가겠다. 삼성전자는 신기술과 미세공정으로 해서 반전을 시도하겠다. 마이크론과 중국은 지원과 추격으로 판도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HBM4부터는 이 이제 HBM 시장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누렸던 그런 시장보다는 춘추전국 시대,
만 이렇게 완전히 판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